새로운 모험을 향해 망설임 없이 힘차고 당당하게 첫발을 내디딥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반도체 제국, TSMC의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심상치 않은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기술 격차를 좁히며 쫓아오기 때문에 벌어지는 뻔한 경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공포의 진원지는 바로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거대 고객사들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을 철저히 지배해온 TSMC의 독점적 지위가 역설적으로 고객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천정부지의 가격 정책과 아무리 돈을 줘도 물량을 받을 수 없는 공급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TSMC 한 곳에 우리 회사의 운명을 모두 맡겨도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실리콘밸리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혁명으로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젠슨 황에게 공급망의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하청 생산 기지가 아니라 유사시 TSMC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보험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첨단 초미세 공정에서 TSMC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그 시선 끝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인텔이 IDM2를 외치며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했지만 기술력과 수율 검증이라는 높은 산을 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의 메모리 기술력과 파운드리 노하우를 동시에 갖춘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 TSMC 웨이저자 회장이 또다시 가격 인상을 통보했을 때 고객사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을의 위치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협상 테이블 위에는 삼성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자 TSMC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주문 후 제품 수령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지금의 리드 타임은 1분 1초가 급한 AI 전쟁터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꽉 막힌 공급망의 동맥경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에게 굳게 닫혀있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칩을 위탁 생산하는 것을 넘어 메모리와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솔루션을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TSMC조차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필살기로 복잡해지는 AI 칩 설계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바야흐로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다시 올랐고 판을 뒤집으려는 삼성의 대역습은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TSMC는 지난 수십 년간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칙 아래 오직 위탁 생산에만 집중하며 파운드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자랑하던 순수 파운드리 모델은 예상치 못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의 AI 칩은 단순히 연산 장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 메모리인 HBM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TSMC는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외부 업체로부터 HBM을 조달받아 조립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지고 각 부품 간의 미세한 오차나 결합 불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세계 유일의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수직 계열화 구조가 강력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사는 설계 도면만 던져주면 삼성은 칩 생산부터 최첨단 HBM 탑재,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한 큐에 끝내주는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이것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벨리스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다중 공급망 관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TSMC의 독자적 패키징 기술인 코워스 라인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급 병목 현상은 해결될 기미 없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더 팔고 싶어도 패키징 대기줄이 밀려 못 파는 상황에 젠슨 황은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며 책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에 맞서 아이큐브와 같은 독자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을 공격적으로 내세우며 TSMC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던 과거의 전략을 버리고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미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의 턴키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물론 TSMC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글로벌 기업 이사회 회의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 며칠이라도 봉쇄 조치가 내려진다면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은 그 즉시 멈춰버리는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빅테크들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평택뿐만 아니라 미국 테일러시에도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며 지정학적 분산 효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TSMC가 가진 기술의 벽이 높다면 삼성은 융합의 힘과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그 벽을 넘으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고객들은 단순히 최고 성능의 칩 하나만을 원하지 않으며 칩을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손에 쥐어줄 파트너를 원합니다. 싫으면 떠나시든가.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된 TSMC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하고 당당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격 인상 통보는 이제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워 고객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왔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률을 갉아먹는 과도한 파운드리 비용은 결국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웨이저자 회장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준다 해도 제때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공급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TSMC 공장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생산 라인은 이미 24시간 풀가동 중이라 틈이 없습니다. 특히 AI 칩 생산의 필수적인 후공정 장비는 설치와 세팅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객사들은 이제 돈만 내면 해결해주는 TSMC의 신화가 깨졌음을 직감하고 생존을 위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삼성전자는 납기 단축과 합리적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파운드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한 불을 끄기에 최적격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게이트, All Around 기술을 도입하며 기술적 승부수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핀팻핀팻 방식에 머물러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은 차세대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미래 성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물론 초기 수율 문제로 고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삼성 내부에서는 수율이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이 흘러나옵니다. 퀄컴이나 AMD 같은 깐깐한 고객들이 다시 삼성의 샘플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장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TSMC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삼성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TSMC가 감당하지 못해 흘러넘치는 낙수 물량을 받아먹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TSMC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턴키 서비스의 편리함을 맛보게 하여 고객들을 삼성 생태계 안으로 락인 시키려 합니다. 한번 삼성의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다시 복잡하고 비싼 TSMC의 분업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자의 독주가 끝나고 강력한 도전자가 판을 흔드는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삼성 파운드리의 발목을 잡았던 수율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라도 실제 공장에서 불량품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어떤 고객도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나노 공정의 사활을 건 삼성의 집요한 노력은 마침내 마의 수율 구간을 돌파하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기존 반도체 소자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친 GAA 게이트 All Around 기술 덕분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전류 제어 능력을 극대화하여 전력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여전히 구형 기술인 핀팻핀FET 구조를 고집하며 물리적 한계와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저전력 고효율 칩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먼저 칼을 빼든 GAA 기술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삼성 경영진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GPU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며 그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역시 7조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며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구상하는 거대한 반도체 동맹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갖춘 삼성전자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핵심 퍼즐 조각입니다. 삼성은 이러한 빅테크들의 니즈를 간파하고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설계해온 대로만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성능을 내려면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고 역제안을 합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의 생태계, 즉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장벽을 낮추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칩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닦아놓음으로써 반도체 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삼성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TSMC가 가진 수천 개의 IP, 지식재산권, 라이브러리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삼성은 빠른 속도로 그 격차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 다툼은 파운드리 수주 경쟁과 직결되는 패키지 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 3위를 테스트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삼성은 TSMC의 대체제가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말이 단순히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도체 공정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부터 따져봅시다. TSMC가 패키징을 하려면 한국의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HBM을 배나 비행기로 실어와야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정밀한 반도체 칩은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서 설계하고 화성에서 칩을 만들고 평택에서 메모리를 가져와 천안에서 패키징을 끝냅니다. 사실상 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류 비용은 제로에 가깝고 이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송비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 생산 속도를 결정짓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율 관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TSMC의 공정에서 최종 칩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이것이 TSMC의 패키징 잘못인지 메모리 업체의 HBM 불량인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서로 내 탓이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핑퐁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아까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에서 이런 책임 공방은 프로젝트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반면 삼성은 모든 부품과 공정을 내부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할 곳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초고속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턴키 솔루션 설명회를 듣고 눈을 반짝이는 이유가 바로 이 최적화 속도에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6개월마다 성능이 2배로 뛸 만큼 빠른데 칩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면 이미 구형 제품이 됩니다. 누가 더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타임 투 마켓 싸움에서 삼성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셈입니다. 삼성은 이 턴키 방식을 통해 칩 생산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기에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지니 가격 경쟁력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는 덤입니다. 고성능,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이 세 가지는 제조업에서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불가능의 삼각지대로 불려왔습니다. 경쟁사들은 삼성을 향해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다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AI 시대에는 그 백화점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 인티그레이션이야말로 복잡성을 제어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시장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냉혹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론이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 즉 반전의 트리거가 당겨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력한 신호탄은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설계의 거장 AMD의 은밀하고도 대담한 움직임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리사 수 CEO가 이끄는 AMD는 CPU 시장에서는 인텔을,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동시에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입니다.
그동안 AMD는 거의 모든 주력 제품을 TSMC에 전적으로 맡겨왔지만 최근 그 견고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AMD는 현재 삼성의 최첨단 3나노와 2나노 공정 도입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토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웨이퍼를 돌려보며 성능과 수율을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AMD가 굳이 수율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저울질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TSMC의 최첨단 라인이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의 막대한 선주문 물량으로 꽉 차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에 출시해야 할 핵심 신제품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AMD의 성장세는 그 즉시 꺾이게 될 것입니다. 리사수는 이러한 공급 절벽의 공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든든한 제2의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AMD가 최종적으로 삼성의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을 시장에 던지게 됩니다.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갤리스 업계에서 삼성의 공정이 쓸만하다는 가장 확실한 품질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망하고 있던 퀄컴이나 구글 같은 다른 잠재 고객들의 오랜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거대한 칩 기업이 움직이면 연쇄적으로 삼성 생태계로 고객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AMD는 삼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큰손 고객이기도 하여 양사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됩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계약과 메모리 공급을 연계한 포괄적 전략 제휴가 맺어진다면 양사의 동맹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전담 TF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2025년 초 AMD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 부활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역사가 새로 쓰이는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서 그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AMD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검색 제국 구글 역시 삼성과의 밀월 관계를 더욱 깊숙하고 은밀하게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자신들의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들어가는 두뇌인 텐설 칩을 삼성과 협력해 만들어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바일을 넘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심장인 AI 가속기 분야로까지 삼성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만든 기성복 같은 범용 칩을 비싼 돈 주고 사다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정장 같은 커스텀 칩을 직접 설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모두가 자체 칩 개발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 기업 TSMC의 문턱은 너무나 높고 그들의 콧대 높은 요구 조건은 신생 칩 설계팀들을 좌절시키곤 합니다.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춰라. 우리의 까다로운 설계 가이드를 따라라. 같은 갑질에 가까운 태도에 고객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 이제 막 자체 칩 개발을 시작한 빅테크들에게 친절하고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기술 지원은 물론이고 시제품 생산 비용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주며 공격적인 영업으로 잠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미래의 거대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삼성의 치밀하고 멀리 보는 백년지계 전략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본격화될 2나노 공정 경쟁은 삼성에게 있어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고 판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TSMC는 2나노부터 비로소 GAA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삼성은 이미 3나노부터 매를 먼저 맞아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술의 성숙도와 양산 노하우 측면에서 삼성이 TSMC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험한 정글을 먼저 걸어보고 지도를 만든 사람과 이제 막 그 지도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춤할 때 삼성은 이미 안정된 수율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라피더스가 정부 지원을 얻고 2나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양산 경험이 전무한 그들이 당장 위협이 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차세대 반도체 패권 다툼은 삼성과 TSMC 이 두 거인에 피할 수 없는 1대1 진검승부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1등의 독주보다는 강력한 2등이 1등을 위협하며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균형의 수호자로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TSMC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훌쩍 뛰어넘어 아시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실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규제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상승 여력, 즉 업사이드 포텐셜을 발견합니다. 삼성전자는 마치 휴화산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부에 응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최첨단 2나노, 3나노 공정에만 열광하지만 사실 파운드리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것은 레거시 공정입니다. 4나노, 5나노, 7나노 같은 성숙 공정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수익성이 매우 높으며 여전히 수많은 칩 수요가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IoT 가전, 로봇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굳이 비싼 최신 공정을 쓸 필요가 없기에 이 시장 또한 거대합니다. 삼성은 최첨단 공정 추격과 동시에 이 레거시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다시 첨단 공정 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며 삼성만의 지구력을 완성합니다. 특히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대격돌은 파운드리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초반에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며 치고 나갔지만 메모리 종가 삼성의 반격은 매섭고 끈질깁니다. 삼성은 차세대 HBM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메모리 칩을 파는 것을 넘어 파운드리 수주와 직결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을 공급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칩을 조립해줄 파운드리까지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HBM을 사면 파운드리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삼성의 패키지 딜 전략은 그 어떤 경쟁자도 흉내낼 수 없는 필살기입니다. TSMC는 메모리가 없어서 못하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못하는 이 전략을 오직 삼성만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젠슨 황이 삼성의 HBM 3위 제품에 친필 사인을 남긴 것은 이러한 삼성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최종 통과하고 공급 계약을 맺는다면 파운드리 물량까지 덤으로 따라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넘어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퀀텀 점프시킬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삼성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며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던 삼성의 DNA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의심할 때가 아니라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2나노, 1.4나노라는 미지의 영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초미세 공정은 반도체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성역과도 같으며 진정한 기술 리더십이 판가름나는 최후의 결전지입니다. TSMC는 2나노 공정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GAA 기술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공정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익숙했던 핀팻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남들보다 먼저 매를 맞으며 시행착오를 데이터로 축적해둔 상태입니다.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 삼성이 경쟁사보다 한 발짝 더 여유로운 위치에 서 있다는 분석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삼성은 후면 전력 공급, BSPDN이라는 게임 체인저 기술을 2나노 공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잡한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으로 배치하여 회로 공간을 확보하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 기술은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칩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단순히 연구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기술만 좋다고 고객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삼성은 지난 수주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 생태계의 확장과 강화입니다. 칩 설계를 돕는 디자인 하우스, DSP들과 IP 지식재산, 파트너들을 대거 포섭하며 거대한 반도체 연합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문턱이 너무 높아 중소갤리스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MPW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칩을 만들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회사의 시제품을 조금씩 찍어주는 이 서비스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 같은 한국의 유망한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삼성의 파운드리를 발판 삼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훗날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삼성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자 우군이 될 것입니다. 삼성은 지금 당장의 수주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년 뒤에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견고한 생태계 안에서 기술과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그리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 기술과 생태계 너머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대만이라는 섬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0%가 집중된 현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워싱턴의 정치가들과 실리콘밸리의 경영진들은 만약 내일 당장 대만 해협이 봉쇄된다면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매일 시뮬레이션합니다. 바로 이 불안감을 잠재워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안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미국 본토 한복판에 세워지는 반도체 안보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에게 수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으며 공장 건설을 독려하는 이유는 그들이 삼성을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USA 칩을 원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테일러 공장은 물류 비용과 보안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TSMC 역시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숙련공 부족과 노조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오스틴 공장을 20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어 미국 내 공장 운영 능력에서 한 수 위입니다. 문화적 충돌 없이 미국 현지 인력을 관리하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삼성만의 자산입니다. 테일러 공장이 가동되는 순간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고객들은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널 필요 없이 바로 옆집에서 칩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펜타곤 미 국방부과 방산업체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삼성의 시선은 AI를 넘어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로 진화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고도화될수록 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그 성능 또한 고성능 칩을 요구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율주행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군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에 극한의 신뢰성을 요구하며 한번 채택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삼성은 모바일에서 쌓은 저전력 기술과 파운드리 공정 능력을 결합하여 이 깐깐한 오토모티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역시 최근 자체 칩 개발을 선언하며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AI, 서버, 그리고 자동차까지 삼성은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모든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삼성의 전략은 이제 서서히 그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서는 지금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산 장치인 프로세서와 저장 장치인 메모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PIM, Processing in Memory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을 없애고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이 혁명적인 기술은 AI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의 구조와 로직의 설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TSMC는 메모리를 모르고 SK하이닉스는 로직 설계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 하이브리드 영역은 삼성의 동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길목을 삼성이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의 데이터와 뼈아픈 실책들에 갇혀 삼성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물 같다. TSMC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였습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러한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하여 조용히 삼성의 지분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가 수익 비율 P/E에 비해 턱없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비정상적인 괴리입니다.
이 거대한 저평가 구간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만 허락된 부의 사다리입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당장 50%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20%만 확실하게 점유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반도체 파이의 20%는 과거 스마트폰 전성기 시절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1등을 반드시 이겨야만 성공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1등과 함께 성장하는 슈퍼 2등 전략이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IMF 외환 위기나 반도체 치킨 게임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마다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론이 극에 달했을 때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보란듯이 퀀텀 점프를 이뤄낸 것이 삼성의 DNA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ASML과 자이스제스 본사를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술 초격차를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할 수 있다는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 시그널인 RD 투자 규모와 인재 채용을 봐야 합니다. 삼성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 서서 우리는 마침내 원하던 목표를 눈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험난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우리의 성취를 축복해 줍니다. 함께 걸어온 동료들과 나누는 미소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대감이 흐릅니다. 이 순간의 기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잠시 평온한 휴식을 취해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성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은 앞으로 마주할 어떤 도전도 이겨낼 힘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더 많은 기회로 가득 찰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설이 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더 넓은 지평선을 향해 시선을 돌려봅시다.